안녕하세요. 안영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 등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한번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셀프 등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처음이라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잔금일 그 이후로 60일 안에, 두 달이죠. 60일 안에, 정확히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인터넷을 찾아서 겨우겨우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폼이란 것도 불편해서 못했고요. 프린터가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출력이 안 돼서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뽑을 수가 없어서 일일이 그것을 보고 줄 자루 다 칸까지 쳐가면서 제가 다 수기로 작성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냈더니 등기소에 계신 분이 이걸 다 썼냐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가져가서 쓰면 되는데 왜 이걸 다 썼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무사히 셀프 등기를 마쳤는데요. 이번에 신축 분양된 빌라를 구입하게 되면서 계약서를 준공이 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이 준공이 나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유권 그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이 계약서가 그 준공 이전에 만드는 계약서는 검인 계약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인 계약서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사실 그 이름도 몰랐고요. 쩔쩔맸는데, 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이전에 계약을 하게 되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검인 계약서라고 해서 계약서를 받으면, 제가 계약서가 있는데요. 계약서를 받으면 그 구청에 가서, 아니면 이제 부동산 계신 분이거나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매도자 아니면 저 같은 매수자가 가서 이제 검인을 받으러 왔다고 신청을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민원 종합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인 도장을 이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검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찍어주는데, 거기에는 이 계약서를 일단은 환불을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보통 거기 안내 데스크 있죠. 거기는 무료로 복사해 주거든요. 이 계약서를 앞뒤로, 뒤에도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두 장을 복사해서 거기에 제출을 하고, 이 도장은 원본은 도장을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잔금 내기 전에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내는 당일날 필요한 서류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매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뭐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가 있었다면 가져오면 되겠지만, 없다면 네, 일단은 그 세 개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매수자의 경우에는 이제 미리 제가 이제 셀프 등기 찾아봐서 이 폼을 작성을 했어요. 이 폼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기소 있죠. iros.go.kr이던가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거기에서 이제 이 폼을 작성을 했어요. 그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다른 유튜브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미리 해놓고 출력은 안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등기 거기 뭐 부동산 거래 필증 번호인가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계약서에는 없으니까 저는 그때 검인 계약서인지 모르고 이상하다 왜 없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번호가 없이 일단은 작성을 하고, 거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거기서 이제 이 폼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잔금을 내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민주택 채권 있죠. 그런 것도 그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국민주택 기금 사이트였던가요? 거기에서 연결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별로, 주택 가격별로 이제 그 금액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입력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 시세가 나와요. 시세가 나오면 그 시세에 따라서 그 국민주택 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 잔금 내기 전에 미리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되는 은행이 있더라고요. 농협은행, 신한은행, 뭐 무슨 우리은행도 되었던가 하여튼 그래서 가서 했더니 거기 등기소에 있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잘 몰라요. 제가 계산한 금액, 그 금액을 가지고 시가표준액에 있는 그 금액의 국민주택채권 그 금액을 제가 사야 되는데 남편과 저는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반반씩 2분의 1씩 계산해야 된다 했는데 그렇게 계산을 2분의 1씩 하다 보니까 제가 10,000원을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다음 날인가 하여튼 가서 10,000원 제가 또 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액만 맞게 매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나눠서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영수증은 확인증은 이거 하나로 나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쓸 때 그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한 것을 여기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발행 번호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발행 번호가 지금 저는 3가지나 나와서 좀 복잡했죠.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도 이렇게 등기 신청 수수료도 미리 낼 수 있는데요. 저는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이 폼을 하면 13,000원이고요. 이 폼에서 만약에 이제 부족한 것이 있거나 거기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거 안 적었다 그러면 거기 컴퓨터에서 작성을 해서 다시 출력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13,000원이고 만약에 추가해야 되는데 그냥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된다 하면은 2,000원을 더 내야 한다더라고요. 제가 내일 등기소에 갖다 낼 거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등기 신청 매매를 이렇게 이 폼으로 작성을 했고요.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개인정보 나오니까. 작성을 했고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는 매도자, 성명하고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썼고요. 공동 지분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하는 경우에는 지분은 또 2분의 1 해야 되니까 2분의 1 했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주민등록 등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로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했고 준비했고 그런 거는 정부24 민원 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출력하시면 되니까 다행히 딴 데 안 가셔도 해결할 수 있죠. 되도록이면 뭐 증명서 같은 경우는 상세로 다 보이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임장, 위임장이 중요한데요.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입폼을 하고 나면 출력을 했을 때 위임장에 이제 부동산 위에 표시하는 게 이제 직접 안 적으셔도 이렇게 쭉 다 나오는데 저는 일단 이 폼을 출력하기 전에 잔금을 내러 갔기 때문에 그냥 위임장에 이제 그냥 적었어요. 그냥 제가 적고 이렇게 도장도 살짝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도인이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제가 공동 명의이지만 남편도 가지 말라고 했고 제가 편안하게 제가 가서 그냥 하는 걸로 해서 위임인에 매도인하고 제 남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날인도 매도인하고 제 남편 공동 명의니까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한두 장 받아 놓으라고 하는데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대장이 필요한데 이 건축물 대장에 같은 경우에는 전유부로 해가지고 제가 건축물 대장 해서 뽑았고요. 그리고 토지 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애를 먹었습니다. 대주권 등록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잔금 내고 나서도 못 뽑았어요. 그 전에도 못 뽑았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잔금 내고 나서 구청 갔다가 다시 등기소에 갔는데 등기소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가 빠졌다. 그걸 해서 오면 된다 라고 했는데 거기 상담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못했어요. 제가 다시 회사를 가야 돼서 못하고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 이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준공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잔금을 냈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정보과 그 구청에 있는 부동산 정보과라든지 전화를 하셔서
그런 민원 신청을 하면 그 과에 어느 과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과여서 그 담당 주임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 셀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대지권 등록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준공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 주임님께, 담당 주임님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60일 안에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등기 신청 수수료를 벌써 냈다는 거죠. 등기 신청 수수료를 먼저 내면 13,000원을 내면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3월 3일에 했는데 17일이면 한 14일, 2주간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 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하루 이틀 사이에 되었습니다. 되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를 제가 그 다음 날쯤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계약서 아까 검인 도장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원본을 복사를 해서 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잔금을 내고 나서 취득세를 신청을 해야 돼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잖아. 그럴 때 구청에 다시 가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부동산 그 계약서에 뭐 필증 번호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잔금 내는 날에 그 날에 취득세를 낼 수 있다고 인터넷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낼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서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그래서 구청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1층 민원실에 갔더니 취득세를 또 신청할 때 이 검인받은 계약서를 복사를 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검인 찍은 것을 복사를 해서 거기 구청에도 내고 또 여기 등기소에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인 도장 찍은 거는 총 두 부로 복사하셔야 됩니다. 구청에 내고 등기소에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 내면서 이제 기록해야 될 사항이 두 종이를 줘요. 두 종이를 줘서 서류를 줘서 거기에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구청에서 말이죠. 근데 그것도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그거는 물어가면서 거기 직원분한테 이제 물어가면서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안 보이네요. 그게 이제 취득세 신청서하고 두 장이 있어요. 두 장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취득세 신고서가 있고요. 이렇게 취득세 신고서가 있고요. 이렇게 취득세 신고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취득 상세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 주소가 보이나요? 네.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취득세 신고서의 경우에는 좀 쉽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그분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되는데 주택취득상세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저 써가지고 조금 가릴게요. 세대주하고 세대원이라든지 가족 구성원 다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계약일하고 취득일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시적 2주택 여부라든지 1세대 소유주택 현황을 해서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와 소재지 주소와 취득일이 언젠지 주택수 산정 포함 여부가 어떤지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런 걸 다 쓰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10일에 또 이제 주택법이 바뀌어서 취득세가 뭐 6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원래 1.1%였는데 취득세 1.1%였는데 7월 10일 이후로 이제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면 취득세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전 다행히 7월 5일 그때 계약을 해서 그걸 증명을 할 수 있어서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증명을 할 수 있어서 다행히 취득세는 1.1%가 나왔습니다. 취득세하고 이제 지방 보유세였던가요? 지방소득세하고 이제 합쳐서 1.1%여서 다행히 세금 폭탄은 안 터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지서를 이제 뽑아주잖아요. 취득세 고지서 뽑아주면 이제 거기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구청 옆에 은행이 있는데 안에 은행이 있는데 저는 신한은행이었는데 그걸 또 인터넷에 보니까 카드로 뭐 카드 몇 개를 해가지고 뭐 무이자 할부 받을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저 카드 몇 개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제 신한은행 말고 다른 사실 신한카드도 있었는데 다른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카드가 이제 나중에 뭐 200만 원 이상 쓰면 쿠폰이 10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신한은행 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900원의 수수료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ATM에서 했거든요. 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900원 더 내고 취득세 결제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 폰에 앱에 그 위텍스 있잖아요. 위텍스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돼요. 근데 출력이 안 되잖아요. 당장 그때. 출력이 안 될 경우에 다시 거기 그 민원 서비스 하는 곳에 가서 이거 냈다고 보여주고 출력 이제 그 확인서라고 해서 도장 찍어주는 거 그걸 받아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빨리 등기소 가야지 해서 그냥 900원 내고 거기서 결제를 하고 이제 은행에서 도장 받아서 취득세 고지서까지 여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소에 갔는데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대장 그 대지권 등록부가 없어가지고 그냥 상담만 일단 했어요. 상담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묶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 상담하시는 곳에는 이제 순서대로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민주택 채권 확인서하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있으셔야 돼요.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등기 신청 수수료 이렇게 있죠?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제가 이제 이 폼으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이 폼으로 출력을 해봤고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주소 같은 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다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의무자하고 권리자 남편하고 저 이렇게 둘 다 나오는데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든지 국민주택 채권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제 그걸 시가 표준액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다 적습니다. 하고 적은 것을 출력을 했어요. 등기 신청 수수료도 납부를 했으니까 13,000원 납부했으니까 납부 번호까지 제가 적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요거 영수증 하면 되시고요. 그다음 인감증명서 그 매도자 인감증명서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위임장을 사실 이거 빼놨다가 다시 꼈는데 위임장이 어디인지 그 약간 조금 헷갈려요. 어쨌든 여기다 껴서 넣긴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매도자 초본하고 저희 가족 등본 저희 등본하고 그다음에 위임장을 제가 그 다음에 넣어봤고요. 이 폼으로 뽑은 것도 도장이 사실 없어요. 이제 도장이 없긴 한데 그냥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왜냐면 별지에 주소가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요. 이걸 혹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있고 건축물 대장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대장 문제가 됐었던 그 토지 대장 다행히 출력해서 많은데 대지권 등록부까지 이렇게 대지권 등록부까지 제가 뽑았습니다. 뽑고 이거를 구청에서 다 뽑아도 되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또 몇백 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도 저희 있어야 돼서요.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로 뽑으셔가지고 준비하셔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로 뽑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검인받았던 계약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 검인받은 계약서는 복사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본도 여기 같이 넣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수입 인지가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수입 인지는 저 인터넷으로 저도 이제 잔금 내기 전에 미리 하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카드로 저는 했어요. 15만 원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 수입 인지 종이는 한 장밖에 못 뽑아요. 딱 한 번밖에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프린터가 연결이 잘못되었다든지 했을 때 출력 눌렀을 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테스트 인쇄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었는데 아까 전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 폼으로 하셨을 때 제가 이거는 그냥 계약서가 아니어가지고 뭐 부동산 그 번호가 없었다고 실거래 번호인가 그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 등기소에
신청을 물어봤어요. 인터넷 써서 물어봤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준공 나기 전에 검인계약서로 한 거니까 거기에 체크를 매매가를 체크를 안 하면 된대요. 매매가 체크를 안 하는 거기 칸이 그 체크 칸이 있어요. 체크 박스에 체크를 안 하면 이제 거기 뭐 확인인가 그게 팝업이 뜨고 그러고 나서 확인하고 누르면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 폼은 조금씩 작성하면서 임시 저장해 놨다가 그런 부분 확인할 부분 특히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인터넷 등기소에 그 신청해서 뭐 그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데 검인계약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가 그 이 폼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출력이 나와야 되고 부동산 뭐 번호라든지 그런 실거래 번호인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체크 박스에 체크를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검인 계약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물론 법무사 통해서 하시면 사실 제일 마음이 편할 텐데요. 저도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껴 보려고 이렇게 셀프 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또 사실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때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시청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집 장만하실 때 셀프 등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유가 있으시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면 마음이 편하죠. 네, 금액은 좀 지갑에서 돈 많이 빠져나가겠지만요. 네, 고맙습니다.